스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올릴 질문은 온정과 냉정을 분별하는 것과 관계되는 질문입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희망차게 사회에 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빚쟁이의 부담감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아이들이 21살 이상의 독립할 나이가 지나서 그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생겼다면 부모가 자식의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자식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네가 스스로 갚으라고 해야 하는지, 이럴 경우에 온정과 냉정 사이에서 바른 냉철함의 분별이라는 것은 어떤 선택인지 스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시대의 작품이죠, 이거. 지금 시대의 작품. 그렇게 과거에는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이런 게 일어나는 것이 대학을 전부 다 가야 하고, 대학을 가야 되니까 대학에 공부를 시키려고 하니까 돈이 무지래고, 사회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이런 방법을 이겨낼 만큼의 우리가 성장치 못했다. 성장치 못해갖고 이런 사회를 못 이겨나가니까 빚을 내갖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꼴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빚내서 교육을 시키는데, 인자 대학을 다니는데, 인자는 빚을 내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70%는 전부 다 대줄 수 있게 돼가 있습니다. 70%는. 그러니까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학생을 믿고, 정부에서도 이제 대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힘이 컸다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런 걸 대줄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아직 힘이 없어서. 근데 지금은 그런 걸 대줄 수 있는 만큼 됐고, 우리는 그만큼 성장한 사회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학자금을 이렇게 갖고 모집했는 집안에서는 그런 거를 충분히 쓰십시오. 충분히 쓰고, 이 충분히 쓰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학교를 마치고 나서 사회 진입을 하니까 우리가 이걸 갚아야 되니까 막막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갚으라 소리 하는 빚이 아닙니다. 교육용으로 정부가 해준 이 빚은 갑자기 갚으라 하는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몇 년 거치 이렇게 해갖고 갚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사회에 나왔으니까 부모님이 갚아줘 버리면 좋으냐? 큰일 납니다. 이는 부모님이 갚아주는 게 아니고 부모님은 이걸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내가 이걸 조금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러면 그만큼을 은행에다가 모르게 저축하십시오. 왜 갚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했던 거를 안 갚아주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 섣뭅니다. 항상 이렇게 갖고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 빌려줄라 했던 거 이번에 두 번째 잠에서 생각했기 안 빌려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빨리 없어져요, 돈이. 나갈라 했던 거는 나갈 돈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 따라서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관하고 이 자식한테 그냥 이렇게 갚아줘 버리면 자식이 나태해져서 안 됩니다. 그런 집안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 사회 공부를 조금 더 하라고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그 환경을 자연히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걸 바르게 알고 애가 미워서 내가 욕심이 나서 애를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줄 때가 따로 있다. 그래서 자식이 노력하는 거를 최대한 노력하게 만들어줘라. 빚을 자기가 갚아가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끔, 그런 거를 내가 여유가 있어서 갚아줄 수 있는 이런 눈치를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옛부터 우리 선조님들이 한 그 가르침 중에서 있어도 있는 듯 하지 마라. 없어도 없는 듯 하지 마라.
요거를 최고 교훈으로 우리는 남겨준 자산입니다. 사람이 있다고 해서 뽐내지도 말고 없다고 해서 너무 근심하지도 마라.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어가지고 우리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갖다가 현찰로 뭔가를 갖다가 불을 꺼줘 버렸다. 그러면 자식은 저기 가서 내가 노력해야 될 거를 그 조금 들어온 걸 가지고 저 놀이방에 가가지고 이제 게임합니다. 이제. 근데 나태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교육을 우리가 받을 걸 받고 나서 사회 진입을 하면 여기에서 진짜 교육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를 모낸 거죠. 사회에 나오면 이제부터 진짜 교육이 인자는 가르쳐 주는 개인 선생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대주는 선생도 없고 인자는 이 모든 것을 환경을 받아들여서 네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나와가지고 기본적으로 3년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가 네 인생이 좌우되는 거다. 사회에 나와서 사회학을 네가 3년 동안 노출을 시켜갖고 사회에 내보냈는데 이때 네가 어떻게 하느냐가 네 인생을 지금 결정하는 것이다. 이때 내가 무엇을 주어도 성실하게 했다면 하늘에서 네를 지키고 있다 지금. 자연은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만들어갖고 여기 안에다 열어놓고 우리가 이 자연에다가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숨을 쉬어야지 살게 해놨느냐. 이것도 하나의 천기입니다. 이 천지 기운이 요 공간에 있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숨을 쉬게 해놓은 거예요. 항상 자연과 너희들은 떨어질 수 없게 해놓은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항상 떨어져 있지 않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항상 센스가 통하게 돼 있다. 그래서 네가 하는 짓은 다 보고 있어. 근데 네가 하는 짓을 숨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숨도 못 쉬기는데 같이 부라. 그러면 저 H2 우리가 이제 수분을 안 넣잖아요. 기를 안 넣잖아. 그러면 하느님하고 동떨어지는 거죠. 하느님을 끊어버리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영혼으로서의 이제 자연에 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독립성이죠. 독립성. 우리가 이 육신이 있는 한, 니는 독립성이 안 돼요. 천지 기운 안에 갇혔다. 이래 되는 거예요. 천지 기운.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것이 한 사람 앞에 수갑을 채워놓고 지금 너를 관리하는 겁니다. 수갑. 요 몸은 나의 수갑이에요. 수갑하니까 손이 아니고 내한테 주어진 하나의 수갑과 같은 족쇄. 요거를 딱 씌워놓은 겁니다. 씌워놓고 네가 하는 일을 전부 다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기조차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물 한 모금을 먹던 이게 풀 하나를 먹던 이건 전부 다 천지 기운이에요. 이게 전부 다 센서하고 연결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피해도 피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가 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성불받고 선물을 받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다. 바르게 사는데 어렵게 살게끔 절대 하나님이 안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사는 법칙을 몰라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부 다 헤매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지식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학교에 나오고 나면 학자금 대출 받은 거는 이거는 우리가 사회에 조금만 접근하는 것이 조금만 우리가 참신하게 세상에 접근을 하면 그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만져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되고 부모님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이끌어줘서 세상을 배우게 하라. 이런 거죠. 그런 거를 하면서 세상을 더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갚아주면 이제 세상을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학자금을 이렇게 낼 때 약속을 할 때 너가 사회 나오면 이거는 꼭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이 학자금을 지금 쓰자. 이렇게 부모님이 또 이렇게 그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해야 된다라는 건 책임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자식을 바르게 이 사회를 진입하게 못하고 이렇게 해서 만일에 이것 때문에 어려워지면 부모가 대신해서 갚아야 된다라는 것도 보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바르게 사회 접근을 하게끔 만들어서 자식이 소화를 하게끔 한다면 이것은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고, 이걸 소화를 못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한다면 그러면 자식을 잘못 키웠기 때문에 부모 몫으로 돌아온다. 그때는 부모가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식하고 의논해야 되죠. 내가 이 사회에서 네가 이런 것도 처리를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사회에 접근을 하는데 힘들게끔 키우는 내가 미안하다. 이걸 이야기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고 앞으로 우리가 더 노력하자. 이렇게 하면서 요 힘든 거는 내가 갚아야 되겠다. 내가 잘못한 만큼은 내가 갚아야 되겠다. 요렇게 하고 확실히 알게 하며 의논을 해서 이걸 갚아야지, 자식이 이걸 갚더라도 각오가 다른 거죠. 자식이 지금 어려운 거는 부모가 잘못 키운 요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만한 자기 책임도 있단 말이죠. 또 이게 사회가 이 환경을 잘 못 만들어주고 그만큼 못 내준 것도 그만한 질량이 있고, 그래서 항상 이것은 상대가 있다면 항상 이 세 등분으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4대 3대 3으로 나누어지게 돼가 있다. 만일에 이렇게 부모도 다 못 갚고 자식도 다 못 갚고 이렇게 했다면 사회로 돌아가는데, 사회에서 이게 우리가 이게 재판을 받는다든지 또 뭔가를 이게 판결을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했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는 사회가 지금 우리한테 그런 환경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까 선처를 부탁합니다. 이러면 꼼짝없이 해줘야 됩니다. 그게 30%입니다. 사회 책임이 30%, 부모 책임이 30%, 네가 열심히 안 한 게 40%. 요렇게 당사자는 항상 40%고 그다음 옆에는 30%씩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사회 범죄를 지어서도 원래가 상대와 내가 누가 더 많이 잘못을 했느냐를 따져야지 한 군데만 잘못이 있는 것은 절대 없다. 그래서 내가 40%, 그다음 상대가 있으니 상대도 30%, 이 사회가 있으니 사회도 30%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판결이 잘 내려진다면 이것은 인류의 하나의 이제 판례가 되고 이는 법칙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잘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 정리를 할 줄 알아야, 그래야 이 사회를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운영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예.